식사 후 혈당이 300까지 치솟는다면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습관만 실천하면 식사 후 30분 만에 혈당을 120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당뇨 환자 치료와 혈당 관리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진수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저 역시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식단 조절, 약 복용, 인슐린 주사 같은 것들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분들은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평균 1.5% 감소했고 일부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이 당뇨 관리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 혈관 건강, 나아가 수명까지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3가지 초간단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이 왜 식사 후에 급격히 오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인슐린의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쉽게 말해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문을 여는 열쇠가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며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실명 등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과정이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200, 300까지 올라가도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으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평균 30에서 50 정도 떨어집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왜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들어갑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걸으면 혈액 속에 막 들어온 포도당을 근육이 바로 소비해버리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식후 걷기를 당뇨 관리의 1순위 운동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보다 운동이 먼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분, 1시간 후가 아니라 식사를 마치고 5분에서 10분 이내에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가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걸어야 할까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새끼 식사 후마다 15분씩 걸으면 하루 45분의 운동이 됩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을 빙빙 돌거나 제자리에서 걸어도 됩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김영희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50, 식후 2시간 혈당이 280까지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약을 2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식후 15분 걷기를 권유했고 어르신은 매 식사 후마다 아파트 복도를 15분씩 걸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28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150까지 내려갔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6.8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1가지만 복용하고 계시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일은 단 하나, 식사 후 15분 걷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2번째 습관을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혈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묽어집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또한 물은 신장의 배설 기능을 활성화시켜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소화를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위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합니다.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200ml, 즉 종이컵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소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물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물 대신 주스나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스나 음료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립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과일보다 당분이 훨씬 많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순수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어떨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도 함께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역시 맹물입니다. 물 마시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걷기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물 1컵을 마시고 5분 정도 후에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몸에 흡수되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걷기 효과까지 더해져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식후 물 마시기와 걷기를 병행한 지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250에서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물 1컵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절대 눕지 않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은 혈당 관리에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있으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화가 느려집니다.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총 흡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느려지면 몸은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누워있으면 근육이 전혀 활동하지 않아 포도당을 소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역류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60세 이후에 특히 흔한데 식후 눕는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소화불량, 가슴쓰림, 목 이물감 등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소화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때 누워있으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소화도 많이 진행되어 눕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주무십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바로 자는 대신 15분 걸은 후에 의자에 앉아 쉬시거나 2시간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을 먹고 바로 침대에 눕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혈당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자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걷기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앉아서 TV를 보더라도 완전히 눕지 않고 등을 세우고 앉아 있는 것이 낫습니다. 75세 최철수 어르신은 30년간 점심 식사 후 바로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아 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낮잠 시간을 2시간 늦추고 식후 걷기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30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의지가 강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2주 만에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27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약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30분 혈당을 120으로 떨어뜨리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식후 15분 걷기. 둘째, 미지근한 물 1컵 마시기. 셋째, 절대 눕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혈당 관리는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3가지 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식사 방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방법의 핵심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도착하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일본 도쿄 여자의 과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식사를 순서만 바꿔서 먹게 했는데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50 낮았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식사를 시작할 때 먼저 반찬으로 나온 채소를 5분 동안 천천히 드십니다. 상추, 깻잎, 오이, 무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자연스럽게 밥을 적게 먹게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 식사 방법은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번도 채 씹지 않고 삼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밥을 5분 만에 해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포도당이 혈액으로 급격히 유입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리는데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면 배가 부른지 모르고 계속 먹게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타액이 많이 분비됩니다. 타액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입 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중요한데 이 효소가 많이 분비될수록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식사하십시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식사 방법은 적절한 양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젊을 때보다 적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젊을 때 식사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배의 80%만 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먹으면 이미 과식입니다.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밥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양을 담아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또한 반찬을 다양하게 준비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입니다. 14일만 정확히 따라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1주차는 습관 형성 기간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식후 걷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새끼 식사 후 매번 15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3일만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혈당을 재면서 변화를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물 마시기를 추가합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5분 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혈당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혈당을 식전과 식후 2시간에 재어 기록하십시오. 2주차는 완성 단계입니다. 8째 날부터는 식후 눕지 않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낮잠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2시간 후에 주무십시오. 11째 날부터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습니다. 또한 한 입에 30번씩 씹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횟수를 세면서 먹어야 하는데 번거롭지만 2, 3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4일이 되면 모든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쯤이면 혈당계 숫자에서 명확한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50에서 100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정미숙 어르신은 식후 혈당이 320까지 올라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3가지 습관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14일 플랜을 정확히 따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식후 혈당이 320에서 20/40으로 떨어졌습니다. 2주 후에는 200까지 내려갔고 한 달 후에는 160대를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9.2에서 7.1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저는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함께 걷자고 권유하는 가족이 있으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실천한 경우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혈당 수첩을 만들어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식전 식후 혈당을 재고 그날 실천한 습관을 체크합니다. 걷기 15분 완료, 물 마시기 완료, 눕지 않기 완료.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 30분 후에 알람이 울리도록 해놓으면 눕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보기 앱을 설치해 하루 걸음수를 확인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소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나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식후 걷기 모임을 만들면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지 2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일 플랜은 습관을 만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좋아지면 습관을 느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운동과 식이 습관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습관들을 실천한 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의사가 약을 조절해 줄 것입니다.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15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인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혈당 3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높은 혈당이 여러분의 혈관, 신장, 눈, 신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3가지 습관으로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30분을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5분 걸으며 건강을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당뇨 합병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잃어버린 건강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습관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 45분,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지식만으로는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2주 후 여러분의 혈당계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식후 15분 걷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자연식품들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헬스 인사이드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헬스 인사이드 구독하고
내일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드세요.